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3일 시장 뺏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미국 증시도 좀 괜찮았고 국내 증시도 좀 괜찮은 흐름입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미국은 좀 랠리를 이렇게 보였고, 예. 근데 그 관련해서 좀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가 왜 올랐는지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요 뉴스. 근데 사실 이거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한 달 전에 제가 소개는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가 BOE 수입금지 판결, 예비 판결 내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올해 11월에 최종 판결 나는데 그 이제 보도가 또 오늘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 또 급등했고 이제 SK증권의 권민규 연구원님이 정말 잘 적어주셔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엔터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오늘 좀 많이 빠졌고 K-팝 또 마이크론 예고편 뭐 상분기 흥행 예감 이거 제가 이걸 안 썼네. 이따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이 출처를 안 썼네요. 예. 그리고 이제 H20 받고 약점 알려준 중국산 HBM 장비사인 전화위복 기회다. KB증권이 쓴 자료가 있고 실적 수준 미국 투자 좋다. 요거 조선. 제약바이오 이슈 브리핑 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요즘에 좀 약간 혼조세인데 뭐 그 내용들하고 어디가 더 낫냐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요 의미 AI를 붙여라. 기업 분석 어제 좀 못해드린 거 해가지고 삼성 E&A, CS인데 CNC인터, 네오이즈, 달바글로벌, TLB 아직 좀 못한 것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내일까지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전자공시는 LS랑 카카오랑 삼성전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급등했고요. 반도체 많이 올랐고 하락 업종 없었습니다.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급등했고 환율도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제일 중요한데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9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원하는 수치가 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우리 우려했잖아요. 그걸 좀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2.7 예상 하에 3개월 평균은 2.3밖에 안 돼요. 물가 안정화돼 있다. 근원 물가는 올랐지만 이제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이게 관세가 상품 가격에 들어가죠. 이게 지난 6개월간 1.9밖에 안 돼요. 평균을 내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물가 안 오르는데 관세가 때렸는데도 기업들이 관세 이거를 전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크게는.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은 골디락스 상황이다. 아주 뭐 뜨뜻미지근하게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 확률 급등.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는 3%나 이제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를 압도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생산자 물가 지수만 좀 더 이제 나와준다면 시장이 더 환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근데 소비자 물가에서 이제 서비스 관련된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의 서비스 항목들은 주로 PC랑 연동되기에 뭐 이번엔 좀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도 나오긴 하는데 다만 이제 항공료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서는 높게 나왔지만 요 생산자에서는 또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일단 생산자 물가도 뭐 우려보다는 좀 발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일단 발표됐고 예상 하에 했는데 근원은 올랐어요. 근원은 3.1 예상이 3.0이니까 근원 물가는 그러니까 근원 물가는 뭐죠? 에너지랑 식품 가격 뺀 거. 요 물가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상품 가격은 안 올랐어요. 거의. 그래서 관세 영향은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그게 해소가 되니까 시장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항공료가 제일 많이 올랐죠. 보이시죠? 중고차, 휘발유는 오히려 빠졌고 주거비는 그대로예요. 좀 안정돼 있고 의류가 좀 떨어졌고 그래서 주로 서비스, 의료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항공료나 의료 서비스는 서비스가 튀었어요. 근데 저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저렇게 서비스 물가 오른 건 대체적으로 서비스와 중고차가 올랐고 근원 물가가 다소 높게 나온 점 부담이지만 헤드라인 물가는 시장 예상을 좀 하회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관세 영향 없네 이러면서 시장 안도 이제 금리 인하 확률 확 튀었고 시장은 급등. 9월 금리 인하 문제 없다. UBS는 앞으로 금리 4번도 낮출 것 같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했는데 9월 인하는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 있죠. 이거 쓰지 말래요. 갑자기 쓰지 마라. 이렇게 좀 경고를 했다고 전면 금지는 아니고 H20 안 쓰면 이제 중국도 사실 어려워요. AI 하기는. 그렇지만 경고를 좀 날렸습니다. 근데 대체는 좀 어렵지만 일단
좀 되도록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로부터 중국 칩 수출할 때 15% 받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7월 관세 수입으로 무려 277억 달러 벌었다. 보이세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7월 관세 수입 데이터 발표했고 5월 220억 달러, 6월 266. 그러니까 관세 수입이 1년 전에 80억 달러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1년 전에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실효 관세율은 18.69%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어쨌든 이 관세 수입이 늘어나서 재정 적자 좀 줄지 않겠냐, 또 소비자들한테 이거 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 부담해야 돼요. 정부가 저 정도 돈을 벌죠. 그러면 기업이 떠안든 소비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양날의 검이지만 이걸 트럼프는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겠죠. 테슬라 큰 이슈 없었고, 엔비디아도 뭐 큰 이슈, 아까 말씀드린 거 중국 수출집 이슈 좀 있었고, 마이크론이 좋았습니다. 요즘에 계속 강하죠. 3일째 급등. 메타도 AI 활용한 뭐 광고 성장, 또 요즘에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거,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 온홀딩스 아시죠? 온 신발 러닝화. 그게 시장 예상보다 좋아서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리프탄 CEO 인텔한테 나가라 그랬잖아요. 너 중국과 왜 거래했냐? 이익을 줬다. 퇴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면담을 했어요, 둘이. 그래서 이번에 성공한 인물이라고 다시 바꿨어요. 참 이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갑자기 바뀌어서 인텔은 급등. 서클 인터넷 그룹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2등 업체죠. 근데 실적 좋았어요. 좋았는데 일단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하고 아마 유상증자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급락해 버렸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그 인텔리언테크가 공급한 그 회사입니다. 그 위성, 앞으로 위성을 이만큼 발사하겠대요. 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오클러는 원전주인데 미 에너지부가 신속 승인 시험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급등. 오늘 항공주가 좋았죠. 델타항공. 아까 소비자 물가에서 항공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급등해 버렸어요. 코웨이브는 장중에 좋았는데 장마감 후에, 이게 엔비디아 GPU 받아서 임대해주고 클라우드 대여해주고 AI 관련주인데, 코웨이브가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시장 예상보다 좀 손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했는데, 어쨌든 뭐 실적은 좋아요. 네, 너무 기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이슈는 이제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제 BOE 수입금지 판결 관련 코멘트를 했는데, 일단 14년 8개월 동안 이제 미국에서 중국 OLED 퇴출되고요. 한마디로 BOE 미국에서 영업 활동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11월에 최종 결정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BOE가 뭐 미국 현지 법인에서 마케팅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판매하고 못하게 됐고요. 11월에 최종 판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BOE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한테 뭐가 안 좋냐면 경쟁도 있는데 단가 인하가 들어가요. 애플 입장에서는 야, BOE가 저렇게 싸게 주니까 삼성, LG 너희도 깎어. 이렇게 들어오는 CR이라고 하죠. 단가 인하. 그래서 요게 좀 무섭죠. 부품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BOE가 애플이 BOE를 활용해서 LG와 삼성을 압박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미국 업체 애플, 델, HP 등 스마트폰 세트 업체는 BOE 패널을 활용을 이제 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반사이익을 다 얻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이슈는 중국 견제예요. 중국 견제하면 누가 수혜받느냐. 조선도 그거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아니, 그 2차 전지, ESS 배터리. 근데 여기 OLED도 똑같죠. 요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요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덕산 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가 그냥 아주 미친 듯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LCD는 어차피 뭐 우리가 하지는 이제 않기 때문에 어차피 OLED가 중요하고, BOE가 공급하는 이제 OLED가 가장 많이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애플의 아이폰이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이폰 패널 공급량의 20-30%는 이제 BOE가 통상 공급하는데 이걸 이제 못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유통되는 한 2천에서 3천만 대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게 저가 모델에만 들어가니까 뭐 단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영향 안 줄 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단가 인하 압력 이걸 완화하고 경쟁 강도 완화 이건 밸류로 올려버립니다. PER 5배 받던 기업을 7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그냥 똑같이 벌어도요.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다 수혜고 뭐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주목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애플은 통상적으로 모델당 2개의 벤더. 그래서 올해는 뭐 BOE 위주로 많이 좀 배정이 됐겠지만 BOE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LG가 들어갈 거고 일단 호재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BOE 대신에 LG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효과가 있고 삼성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뭐 늘 말씀드렸죠. 덕산네오룩스. 뭐 아시죠? 덕산네오룩스가 블랙 PDL이라고 그 소재를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많이 쓸 수밖에 없고 BH도 좋고요. 파이넴텍 거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만들고 캠트로닉스도 왜냐면 BOE는 리지드라 그래서 이게 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딱딱한 그 OLED 패널을 좀 만드는데 요게 보통 이제 아이패드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스마트폰은 플렉서블이 들어가는데 저 리지드는 이제 휘어지지 않는 그런 패널인데요. 저건 주로 큰 데 들어가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BOE 저거를 이제 패널 수입 금지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리지드 OLED 패널 수요가 자동으로 늘겠죠. 그럼 누가 수요받아요? 캠트로닉스. 아까 라이브 할 때도 캠트로닉스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오늘 엔터주가 그냥 완전히 그냥 급락을 했는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아무리 그래도 JYP가 잠깐만요. 실적 발표했나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JYP 실적이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뭐 600억에서 700억 돌았다고 오늘 오전에는 또 뭐 안 좋대요. 막 그 루머가 던지니까 막 주가 폭락하고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빠지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황당하고 YG엔터랑 YG플러스는 그 양현석 G드래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였네. 옛날 2009년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이것도 이제 근데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고 SM 하이브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 뭐 100개 대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특히 1번 이슈는 좀 왜 이렇게 JYP 숫자가 어제는 좋을 거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안 좋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분명한 건 방향은 안 바뀐다 저는. 방향 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K-팝 뭐 아시겠지만 K-팝 데모넌터스의 그런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쇼크죠. 쇼크. 전 세계 우리나라 K-팝 문화를 각인시키는 이 그림은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단기 실적은 뭐 그거야 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건데 긴 호흡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JYP 실적 일단 나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엔터주들 텐센트 뮤직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텐센트 뮤직 실적도 실적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우리나라랑 K-팝과 협력 강화하겠대요. 뭐 이런데 엔터를 우리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거죠. 중국 최대 회사가 K-팝 기획사 파트너십, SM과 협력, 그 다음에 유명 K-팝 아티스트 G드래곤 이제 마카오 공연 개최 요 뉴스도 있고 DOU랑 이미 협력하고 있죠. MD 매출 확대되고 있죠. MD는 굿즈 같은 거. 이게 새로운 수익원이에요. 용산 박물관 요새 뭐 난리가 났죠. 그런 게 이제 MD죠. 굿즈. 아무튼 여전히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의 예고편 3분기 흥행 얘기. 이게 제가 이게 잘못 한국투자증권 죄송합니다. 성함을 묻었는데 아무튼 한국투자증권 내용이고 마이크론이 이제 디램 가격 개선을 사유로 4분기 매출 이건 어제 말씀드렸죠. 3분기 서버를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로부터 디램 초과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핵심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 빅테크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야, 디램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DDR4 종료, DDR5로 넘어가고 공급은 더 부족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업들이 DDR5와 ESSD 이게 서버에 들어가는 건데 일반 서버도 수요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두 개예요. 일반 데이터 센터, AI. 근데 일반 데이터 센터도 수요가 좀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왜냐하면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할 때 그 전후로 데이터 저장, 전처리 과정을 좀 펼쳐야 돼요. 뭘 하기 전에. AI가 하기 전에. 그때 필요한 이제 CPU 기반의 일반 서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AI가 좋으니까 이게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한테 너무나 좋은 이슈죠. 예. 그런 내용이 좀 여기 그래서 마이크론이 추정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램 수요 증가로 이제 가격 상승 모멘텀은 하이닉스가 더 좋다. 이 부분은 언급해줬고, 왜냐면 이제 HBM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반면 이제 삼성은 투자 쪽에선 삼성 밸류가 낮다. 왜냐면 삼성이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원C 나노 D램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정 장비에서 유진테크를 탑픽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요. 저도 이 리포트 보고 좀 놀랐어요. 뭐냐면 중국의 H20이 뭐죠? 엔비디아 칩이죠.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데 HBM을 오히려 더 원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H20. AI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출을 허용을 하기로 했고, 대신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AMD가 15%를 줘야 돼요, 매출액에. 뭐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죠. 근데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차례 미중 무역회담 동안 중국 정부가 미국의 HBM 좀 수출을 해달라,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중국 정부가 HBM 칩 수출 완화를 요구했대요. 근데 그래서 히토류랑 H20을 맞바꿨잖아요. 히토류랑 이제 히토류 수출 재개할 테니까 H20 수출하는 걸로. 근데 거기에 메모리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KB 예전에 이제 이 노승국 연구원님 보고서 앞으로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 행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 메모리예요. 이 H20이 아니라. 여러분도 좀 약간 헷갈리시죠? 근데 읽어보니까 엔비디아 정도의 성능을 내는 칩은 있대요. 중국에서도 이미. 뭐 화웨이 같은 거. 화웨이의 어센드인가요? 아마 그런 칩으로 알려졌는데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그걸 하기 위한 HBM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CXMT의 HBM은 안 돼요. 이미 성능이 떨어져서 경쟁이 안 돼요. 하이닉스랑 CXMT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칩을 만들었는데 그걸 데이터를 처리할 HBM이 D를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느낄 수 있는 HBM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HBM 뭐 공급 과잉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 많은데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대단한 기업인 거고요. 삼성도 뒤늦게 지금 가고 있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거 HBM 좀 주세요. 이걸 해야 우리가 여기 탑재해가지고 우리 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요건데 미국이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HBM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랑 그 TC 본딩 장비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 아시죠? 하나세미키. 이 둘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게 이 이슈가 있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를 규제 안 하면 한미랑 하나세미텍 장비를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그죠? 미국은 어차피 못해요. 미국 장비는 못 들어갑니다. 중국에.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장비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한미랑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죠.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노승국 연구원님 보고서는 저도 너무나 이게 색달라가지고 제가 아는 거랑 이제 전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중국이 HBM을 원한다? 그 엔비디아 H20이 아니라. 그건 좀 새로운 사실이고, 거기서 본딩 장비 만드는 뭐 한미나 하나비전의 좀 수혜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종 실적 수조 미국 투자 다 좋다. 2분기 조선사들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되고 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올해 345억 달러 수주하면 예상치 달성 가능하다.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컨테이너선이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죠. 왜냐면 작년에 너무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아서 올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는 134척에서 한국이 42척을 수주했고, 24년에 중국 민영 조선 3사의 독고 증설 따른 점유율 침탈에서 벗어났다. 중국이 다 싹쓸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미국이 중국 제재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만들 수 있는 도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수주가 또 아시아계 위주로 좀 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프랑스랑 덴마크의 머스크가 과연 우리나라한테 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줄지. 이 기업들은요 대부분 중국에 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국으로 온다면 이것도 사건이 되는 거죠. 조선업 비중 확대하자 마스가라는 슬로건 던지고 뭐 이 내용들은 이제 많이 전달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 아마 최강식 연구원님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보고서 쓰셨죠. 그래서 미국의 한국 DNA와 노하우를 접목해서 조금만 잘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라도 가름하고 어쨌든 미국 투자 자체가 모멘텀이다. 지금 이 조선과 비슷한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삼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 하면 아직도 야, 무슨 삼성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조선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나 필리조선소,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죠? 미국에 원하는. 근데 미국은 인텔이 안 돼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오스틴, 테일러 팹이 이게 보통 이슈는 아닌 거예요. 예, 그죠? 예. 여기가 이제 핵심 기지가 되는 거고, 뭐 물론 애리조나에 TSMC도 있습니다만 견제하고 싶겠죠. 예, 너무 TSMC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향기가 반도체, 파운드리에 갑자기 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밸류체인이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이제 안보적인 목적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 아직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최강식 연구원님 의견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 쪽도 이슈가 있는데 2분기 글로벌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가죠.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시장 기대를 좀 상회하는 좀 성과를 냈고, 근데 하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약가 인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요거 국내 CDMO 사업의 반사수혜 받을 수 있는 생물보안법.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FDA 하반기 승인 일정이 있는데 아이오니스의 도니달로센, 예, 요거랑 머크의 키토르다이스, 요거는 뭐죠? 알테오젠이고, 요거는 이 두 개가 얼마 며칠 안 남았어요. 요거는 도니달로센은 아마 ST팜이 원료의약품을 납품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또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 요 경구용, 먹는 알약이죠. 요거 임상 3상 결과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요런 이벤트들을 주목하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와 릴리의 주가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길이 좀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좀 약간 제가 AI에 부탁을 해가지고, 예, 표로 만든 거예요. 예, 직관적으로 좀 보시기 편하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보노랑 일라이릴리 그럼 뭘 하냐, 결론은 일라이릴리 하라는 얘기고요. MBRX, 이게 뭐냐면 특정 브랜드를 처음으로 처방받는 환자 수예요. 네. 그래서 처음 접하는 환자 수인데 이게 많으면 좋죠. 근데 일라이릴린 증가, 총 처방소 감소. 노보노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릴리에 비해서. 예, 그 비만 치료제. 특허 보호. 이게 좀 핵심인데,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특허가 31년에 끝나고 일라이릴리의 그 마운자로 같은 건 30년, 훨씬 길죠. 그리고 유럽 특허는 내년에 끝나버려요. 근데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이 특허만 보면 지금 노보노는 이제 복제약의 위험이 좀 약간 있어요. 물론 미국은 아직 멀었지만.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그래도 여전히 잘 하고는 있어요. 복합제, 이중작용제, 체중 감소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경구용, 요거 일라이릴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경쟁은 치열한데 현실적으로 일라이릴리가 좀 유리하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노보노디스크도 괜찮게 봐요. 어차피 핵심은 미국이고, 미국의 특허 만료는 아직 31년이 멀었거든요. 예, 그리고 노보노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노보노냐 일라이, 물론 누가 봐도 지금 일라이릴리가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저는 차라리 ETF가 낫지 않나. 예, 비만 치료제 ETF들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잘 가져가니까, 예, 그래서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예,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금 딱 보면 일라이릴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노보노는 먼저 시작했고 안정적 현금흐름과 배당, 브랜드도 좋고 위고비가 딱 떠오르잖아요. 마운저로보단 딱 이렇게 비만 브랜드 떠오르면. 노보노는 약점이 이제 특허 만료, 점유율이 꺾이고 있고 처방이 감소하고, 일라이릴리는 현재 시장 1위 제품 보유하고 있고 특허가 길고, 예, 근데 다만 비싸요. 좀 비싸다는 단점.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 결과 좀 아쉽고. 그래서 더 유명한 건 어쨌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뭐 특허 기간 길고,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양한 또 치료제 하고 있고, 노보노는 너무 비만과 당뇨에 집중되는데 일라이릴리는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있지만, 근데 저는 너무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 개인적으로 그냥, 예, 비만 치료제 ETF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리고 요새 이둘의 주가가 안 좋다고 비만 치료제가 이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만 치료제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이미 위고비를 맞은 사람들의 평이 좋기 때문에 이제 마운자로도 들어오고, 예. 시장은 시작됐다. 예.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ETF가 제일 나은 거죠, 대부분. 자, 그리고 시황,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했는데 그 의미와 주식시장 대응 전략인데, 보시면 주거비 제외, 예. 요게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예요. 이미 꺾였죠. 주거비 포함하면 3.1. 근데 이미 꺾인 거예요. 주거비 늦게 빠져요. 그래서 이거 보고 금리를 이미 많이 낮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웰 의장이 좀 이 부분에 좀 아쉽지 않냐. 너무 데이터만 의존하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월 소비자 물가도 주거비 제외한 물가는 좀 반등은 했지만 세부 내용 괜찮았다. 상품 물가는 안정적. 관세 영향을 받는 건 오히려 안정적이고, 항공료가 급등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에 들어가는 항공료는 생산자 물가예요. 그래서 오히려 PC 물가는 더 낮을 수도 있고, 주거비는 안정적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직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할 거래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관세율이 다 결정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못 올려. 나 혼자 먼저 올렸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일부 가전 의료업체가 관세 때렸다가 지금 7월에 다시 또 인하하는 부분도 좀 일부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 관세를 소비자의 이제 세금이라고 좀 부르고요. 현재는 공급망이 각 기업들이 이를 분담하고 있지만 소비자 세금을 영구히 대신 낼 기업은 없어. 언젠간 이 가격 올릴 거야. 그거는 내년 하반기, 내년 중반 이후.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하고 나서 나중에 수요 살면 올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뭐 크게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크게 뭐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소연 연구원은 AI 붙여라, 요 내용인데, 남은 하반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내에서도 AI에 관심을 갖자, 요 내용이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고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좀 탄력이 둔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AI 중심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좀 좋게 보고 계시고, 핵심은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기업은요, 이게 팔란티어처럼 AI로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기업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팔란티어 신고가, 엑센추어나 가트는 어떤 회사들이죠?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 기능을 AI가 해버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 회사 주가들은 막 급락하고 있고, 의료 AI도 템퍼스 AI가 다 나와 기존 강자를 대체할 것 같고, 피그마 아시죠? 요즘 많이들 쓰시죠? 어도비 대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지각 변동이 생긴 거 다 AI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관련된 뭐 시장을 좀 이끌지 않겠냐. 그리고 국내의 벤처 시장에서 AI 관련 중에 IT 관련된 게 3,676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미국이. 산업재 586, 헬스케어 480. 그러니까 AI 안에서 IT 비중이 요렇게 높은데, 헬스케어는 AI 내에서 13% 정도예요. IT의 13%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IT가 69억인데 헬스케어가 19억이에요. 그래서 IT 대비 28%로 미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의료 AI가 다른 산업 AI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된 거예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의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AI로 버티컬, 특정 영역의 AI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에도 각 산업에 소프트웨어 붙인 기업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각 산업에 AI 붙인 특정 AI, 뭐 의료 AI, 뭐 이런 기업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템퍼스 AI랑 피그마가,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 AI가 요새 좀 힘은 없지만 그런 기업들이 또 부각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내에서도 의료 AI 루닛이 상장한 게 2022년이고 올해 뉴로픽 같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코스닥에 이런 버티컬, 특정 산업에 필요한 AI를 선택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오전에 상담할 때 UNAI인가요? 어떤 분이 물론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코스닥의 이런 똘똘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분석으로 갈게요. 삼성 E&A 요즘에 좋은 보고서 많죠. 근데 당분간은 1등 될 수밖에 없어요. 건설주 내에서는 이게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거니까 미국에 더 투자할 것 같고, P4 평택 네 번째 공사직에 P5도 할 것 같고, 이미 수주 받았죠. 마감공사 평택 네 번째 공장. 그 다음 마감공사 이제 수주 공시에 있었고, 미국 투자도 더 할 것 같고, 이번에 그냥 펀드 조성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바이오도 해야 돼요. 트럼프 정부 하에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가 미국에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요. 육공장도 이제 해야 되고, 육공장은 삼성 E&A 실적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화공, 화공은 어쨌든 삼성 E&A 주력인데 주로 중동 플랜트, 비화공은 어디죠? 삼성물량. 여기서 비화공도 주목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탑픽이고 밸류도 낮고, 근데 최근에 주택주들이 오늘도 안 좋았잖아요. 이 건설 현장 사고 때문에. 그럼 당분간 이들이, 저는 방향은 여전히 위로 봐요. 건설주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는 악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들 봤을 때, 야, 삼성 E&A는 이런 거 없는데 일로 가자. 이러면 이제 이쪽이 당분간은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또 지난 월요일날 소개해드렸죠. 인도네시아 LNG 터미널 수주. 기업의 재평가, 이거 한국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죠. 그래서 그 재평가를 또 가능하게 할 것 같다. LNG 터미널 수준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고, CS윈드가 이제 일회성 실적으로 실적 변동성은 크지만 연간 이익 추정치 변동폭은 미미하고, 근데 참 요즘에 풍력주를 이제 안 좋게 보죠. 뭐 트럼프 때문에. 그렇지만 잘하고 있어요, 사실. 예. 육상 풍력 발전은 또 재개되고 있고, 빨리 또 해야 돼요. 이거 착공을. 안 그러면 보조금 못 받아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미국향 수주는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해상 풍력이 안 좋으니까 그게 좀 아쉽고, 예. 그래서 그 늦어도 26년 상반기엔 좀 이제 수주 공백은 좀 일부 있나 봐요. 그래도 상반기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하부 구조물 수주 통해서 27년부터 매출이 또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해상 풍력, 유럽 해상 풍력은 꾸준히 갑니다. 퍼 9배니까. 그래서 모멘텀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예,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CNC엔터는 악재 해소다. 2분기 영업이 역성장했는데, 아, 이게 뭐가 좋은 거냐 이럴 수 있지만 1분기 대비로는 57%나 올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았다 이렇게 터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게 보는 거죠. 해외 브랜드향 매출이 성장. 예. 그래서 서구권 인기 브랜드들의 직접 이게 ODM 업체잖아요.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고, 중국도 성장.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량 증대에 따른 고정비 분산이 좀 이어지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수주도 이제 분기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업계 내 홍보 효과가 큰 럭셔리 인디 브랜드향 신규 매출도 시작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즘에 화장품 너무 안 좋지만, 방향성 자체는 CS인터는 위로 가는 방향으로 그동안 안 좋았다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오에이즈는 2분기 매출액이 이제 26%, 실적 되게 좋았어요. 피해 거지 때문이죠. 다만 이 출시 효과가 이제 끝나가니까 3분기에는 이제 이 효과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시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은 이제 그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데로 내놓은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임이 약하잖아요. 온라인이나 모바일이 가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생각보다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시프트업도 괜찮게 보는 게 장기로 스텔라 블레이드란 게임이 PC랑 콘솔 게임, 우리가 약한 시장이 거기거든요. 그거 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IP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오래 가요. 왜냐면 이게 흥행하면 1탄이 끝나는 게 아니라 2탄, 3탄, 영화처럼. 그래서 이게 또 나오면 28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 회사들 시프트업이나 네오이즈는 지금 당장 모멘텀은 좀 떨어지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런 2탄, 3탄이 나오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때 모으면 좋은 결과가 언젠간 나와요.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겠죠. 근데 IP를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 게임사랑 없는 기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좀 네오이즈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인디게임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인디게임 과거에도 막 몇백만 주 판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인디게임도 기대해보자. 시총 5천억이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달바글로벌은 이번에 아니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 북미, 예, 뭐 다 좋죠. 유럽이 500%. 근데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 선적이 지연됐고 정기 세무조사에서 부가세 납부했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게 잡히면서 영업이익이 예상을 못 미다니까 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새 화장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달바글로벌도 제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한번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하신 분들은 주가 이제 많이 올라서 기분은 좋으셨겠지만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싼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서 상장하고도 주가 폭등했는데 거기서 또 2배 갔어요. 네, 근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이 정도 밸류는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 인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눈높이를 못 맞추면 저렇게 잔인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간 기업을 흥분해서 좀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손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물론 저렇게 해서도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방산주는 저렇게 했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예. 뭐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근데 일회성이잖아요. 그 달바그룹이 성장 못했나요? 아닙니다. 또 보유해서 물량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감내해야죠. 예. 그렇지만 APR과 비교하면 APR이 더 좋아요. 그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그럼 이렇게 같이 빠지면 내가 현금 있으면 APR을 먼저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내가 달바글로브 나 물려있다. 버텨야죠. 지금. 예.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끝나면서 무너진 거면 팔아야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오른 이 주가가 좀 약간 아쉬웠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그걸 좀 인내하자. 그리고 뭐 지금 화장품주들은 다 폭락하지만 모든 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예. 거기서 지금 실적 좋았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기회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TLB는 이제 10개 분기만에 영업이익률 두 자리 수익 보이고 좋아지고 있죠. 뭐 이런 거죠. 안 좋았다가 터닝하는 거. 예. 그래서 TLB 괜찮고요. DDR5 모듈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 그동안 이제 베트남 법인 적자 지속 이런 것 때문에 일회성이 좀 있었는데 판가 오르면서 좋아졌고 3분기도 좋고 원재료가 많이 올랐어요. CCL 금. 그럼에도 환율 상승과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면서 3분기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가도 안정적이고 DDR5 수요도 좀 견조하고 그래서 좋은 흐름 나올 걸로 보고 있고 2분기부터 이제 국내 기판 업종 내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일단 확보를 좀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소캄, 뭐 LPCM, LPCAM, CXL 이런 이제 차세대 메모리 모듈 이제 용어들이죠.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TLB의 미래는 좀 밝지 않나. 근데 한참 고생했죠. TLB도. 근데 방향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LB가 한번 보시면 TLB도 제가 작년에 기억나요. 진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작년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여기서 물어보시고 네,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실적 좀 안 좋다고. 그래 놓고는 여기서 주가가 2배 또 오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IT 이 소부장 투자하는 게 난이도가 정말 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장님도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난이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이용하면 또 엄청난 수익도 내요. 이걸 잘 분석해서 이렇게 주가 횡보할 때 모았다면 진짜 좋은 결과 나오겠죠. 근데 또 그게 아니라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TLB도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고민은 크시죠. 이걸 내가 물려 계신 분들 옛날에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팔 건 아니다 저는. 왜 방향이 위니까요. 업황의 방향, 주가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LB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공시는 저희 이제 LS그룹이 있는데 자사주 저희 LS그룹이 좀 욕먹었죠. 뭐 이 중복상장 때문에 뭐 저는 저희 회장님께서 꼭 중복상장 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복상장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좋은 거 좀 칭찬을 해드릴게요. 기보유 자사주 100만 주 소각한대요. 예, 이거는 칭찬할 건 해야죠 또. 그래서 아주 좋은 결정이고 3.13%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아주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자회사들 본격적으로 아마 메리츠증권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내년에 아마 자회사들 실적 좋을 걸로 의견이 나왔고, 자회사 지분 가치가 7조 원인데 지금 시총 5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싼 것 같고, 또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 HVDC 케이블, 예, 요거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대한전선과 마찬가지로. 다만 구리값이 좀 빠진 거 악재긴 한데, 그래도 구리는 전 장기적으로 또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2명의 내부자가 매수를 1억 5,400만 원어치 했고요. 삼성전자도 여기 손호빈 상무님이 3천만 원, 뭐 금액은 적지만 많지 않지만 매수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JYP 방금 실적 나왔는데요. 뭔가요? 이거 도대체가. JYP 영업이익 529억, 시장 예상 429억.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아니, 지금 무슨,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여기. JYP 마이너스 2, 아까 마이너스 9였는데. 아,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진짜 황당하네요. 예. 도대체 그 아침에 나온 그 예상 그 스트릿 컨센인가요?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런 루머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다. 예. 근데 방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잘 나왔어요. 예. 500억을 넘겼어요. 예상을 23% 상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주가의 이게 너무 오르내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힘듭니다. 이런 거 파악하기. 루머에도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JYP 보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저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라고 해서 저도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이제 시장은 급등했고, 오늘 뭐 삼성전자도 좋았고,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좋았고, 오늘 뭐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좋았습니다. 한조해, 한국조선해양 좋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네이버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대한항공 좋았고요. 항공주, LG 디스플레이의 날입니다. 이렇게 21% 오른 거는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은 근데 NC가 좀 빠졌고 APR, 화장품은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펩트론이 좋았고, 뭐 바이오의 날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아시죠? 아까 그 중국 규제 이슈, 원이 가입해서 반도체 소부장, 덕산 네오룩스, 뭐 파크 시스템즈, 뭐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빠진 건 펄어비스는 또 연기됐어요. 붉은 사막 또 연기됐습니다. 원택은 실적 좋던데 왜 빠진 거죠?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까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 숫자 보니까 뭐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아무튼 시장 예상보단 잘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이건 내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다 던져버려가지고. 그다음 심텍 좀 빠졌고, 뭐 어쨌든 JYP는 좀 황당했고 숫자는 잘 나왔고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쪽에서는 오늘 뭐 주로 뭐 IT 쪽이 다 대부분 좋았습니다. 반면 화장품 이런 쪽하고 피부 미용, 엔터 쪽은 좀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BH
그다음 대한항공, 하나비전도 좋았죠. 이쪽 삼성전기도 16만 원 완전히 넘겼고, 경동나비엔도 실적 좋았던 것 같은데 왜 빠진 거죠? 아직 제가 내용을 확인 못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은 좀 안 좋았어요. 실적이 좀 안 좋았고, APR은 뭐 오늘 화장품주들 다 급락하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이폰 관련주 뭐 아시다시피 폭등한 이유는 설명해 드렸고, OLED 비만 치료제 지금 오늘 펩트론 폭등했고, 조선주 좋았고요. 예, 많은 업종들이, 근데 오늘은 IT의 날이에요. 그래서 IT 기자재 좋았고, 반면 오늘도 이쪽은 좀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보단 좀 낙폭은 줄였는데 건설주가 좀 안 좋고, 엔터주 좀 많이 흔들렸고, 게임주들 좀 실적 때문에 오늘 좀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엔터 빠졌고, 피팅주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예, 성광밴드가 좀 빠졌고, 건설기계도 진성TC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 제일제당에 좀 실적 아쉬웠고, 편의점 좀 빠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올랐어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급 이슈, 화장품 이런 쪽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엄청나게 IT 위주로 그냥 집중 매수하면서 시장을 일단 3,200으로 올렸고, 예, 과연 더 오를지 횡보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일단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은 이제 목요일 날이면 끝나잖아요. 금, 토, 일 쉬니까. 그래서 내일도 이제 함께 배우기도 영상 한두 개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게 또 만들어야 돼서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예, 시장이 참 힘듭니다. 힘든데 기운들 내시고, 예, 또 내일 또 뭐 못다한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